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여드름 환자분들이 동시에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계십니다.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은 케어 방법이 전혀 다르고 여드름보다는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케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케어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에 대한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여드름과 다르게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좀 많이 동반이 됩니다. 염증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따갑고 가렵다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과를 반드시 방문하셔서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약 5일간의 케어 이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거의 완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심하지 않은 경우겠죠. 피부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붉은기가 빠지면 지루성 피부염이 어느 정도 치료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일찍 주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 여드름은 지루성 피부염과 다르게 따갑고 가려운 증상은 잘 동반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빨개지고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있기보다는 염증으로 인한 압통, 눌렀을 때 그런 통증, 이런 통증이 유발됩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동시에 유발된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와 같은 것들로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후 여드름을 케어하는 단계에 클린다마이신 항생제, 그리고 아다팔렌 연고, 벤졸프옥사이드 연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부 타입에 따라,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 생겼는데 지루성 피부염에 맞는 케어를 하지 않고 여드름만 잡기 위해서 각질 제거제와 여드름용 살균제, 그리고 레티노이드 연고의 사용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지루성 피부염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인 줄 알고 케어를 했는데 계속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지루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과를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머리 뒤나 두피에 나는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 피부과를 굳이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로 케어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절대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높은 등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얼굴에는 약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는 꽤 강한 등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케어가 끝나고 여드름을 꾸준히 케어해 주시면서 홍조가 동반되면 또 홍조에 맞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드름을 꾸준히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수면 습관은 지루성 피부염을 꾸준하게 재발시킬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사실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앓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슬프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지루성 피부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루성 피부염은 여러분들 이제 피지 많이 분비되시는 지성분들한테 되게 많이 쉽게 유발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말 중요한 과제는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늦더라도 10시,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것이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준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